오타와시는 도심 중심부에서 계속되는 프리덤 컨보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지머슨 오타와 시장은 현재 우리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비상사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덤 컨보는 트럭 운전사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 사항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타와시는 성명을 통해서 진행 중인 시위로 인해 주민들이 안전과 보안에 대한 심각한 위험과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다른 관할권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비상사태로 인해서 오타와는 필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달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타와주 법률에 따르면 비상사태 시에는 시장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획을 실행하고 비상지역 주민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왓슨 시장은 비상사태가 오타와 경찰이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더 빨리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 시는 현재 가장 심각한 비상 상황에 처해 있으며 경찰과 공공업무 직원이 재빨리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료적 형식을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타와 경찰은 티켓을 나눠주고 시위대에게 연료와 같은 물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내 중심가에서 시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타와 경찰이 시위대의 연료 공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시위 주최자 중 한 명은 경찰의 행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사태와 경찰의 강화된 조치는 오타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응에 중대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타와의 도심 중심부의 시위대가 자리를 잡고 구호를 외치고 식량과 가스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오타와 주민들의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시위가 10일째에 접어든 지금 시위를 진압할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비아 존스 온타리오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정치인이 경찰을 지휘할 수는 없지만 오타와 경찰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지방 및 연방 정치인들은 시위대의 행동을 비난하고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한 연료 분석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여름 휴가를 위해 운전을 계획하신다면 일반 휘발유를 리터당 1.75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캐나다 어포더블 에너지의 대표인 댄 맥티그는 GTA 지역에서 일반 휘발유는 1.75달러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돼 초기 몇 달 동안 일반 휘발유는 리터당 80센트 이하로 떨어졌으나 지금은 리터당 2배 가격인 1.60달러로 올랐습니다. 맥티그는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에너지 위기의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휘발유 가격이 주말에 리터당 5센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앞으로 몇 주 동안 리터당 5센트가 더 오를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맥티그는 GTA에서 1.65달러가 새로운 정상 금액이 될 것이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팬데믹으로 연료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며 낮은 캐나다 달러, 유가 상승, 탄소세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연료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연료의 가격이 오르면서 보험료도 올랐지만 이는 훨씬 더 높은 비율입니다. 맥티그는 연료 가격이 규제되는 대서양 캐나다에서 일반 연료와 고급 연료의 차이가 리터당 약 8센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에서는 일반 휘발유보다 프리미엄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8센트에서 32센트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맥티그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주유소가 마음대로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없기에 프리미엄 휘발유를 사용할 때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휘발유를 구매할 때 당신의 자동차가 프리미엄 휘발유가 필요하지 않다면 구매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차량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맥티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여름 시즌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1.5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프로판, 다른 연료들도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보호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예전에 비해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니 클라센 캐나다 아동보호센터 이사는 안전한 인터넷의 날을 맞이하여 온라인을 통한 아동 성착취 증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클라센은 코로나19, 특히 작년에 온라인에서 성적 착취와 성추행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보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성착취는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와 이미지가 피해자에게 전송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센은 온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들이
매우 공격적이고 지속적이므로 접촉을 차단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인터넷 아동 착취 사건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2021년 도시 지역에서만 온라인 아동 착취 사례가 570건이 보고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20년에 506건, 2019년에 376건, 2018년에 77건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플라세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가 온라인 성착취의 희생자일 경우에 아이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들로부터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범죄들이 또래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법 집행 기관이나 사이버 팁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성착취 사례를 보고할 것을 권고했으며 부모가 온라인 안전에 대해 자녀와 열린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햄튼하우스 브랜드의 치킨 너겟에 대해 살모넬라균의 위험성을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10일까지인 3kg 패키지이며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2022년 2월 9일 이 식품을 리콜 제품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햄튼하우스 치킨 너겟은 BC주, 알버타, 사스캐치원 및 매니토바 등에서 팔렸습니다. 이 리콜 제품을 섭취하여 발생한 질병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구입하신 분들은 구매처로 반환하거나 버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노인 및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발열, 두통, 구토, 메스꺼움, 복부 경련,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장기 합병증으로 심각한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햄튼하우스 브랜드의 치킨 너겟을 먹고 이상 증상이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병원을 찾아가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인구는 3,699만 1,981명으로 2016년보다 약 5.2%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출산율 감소 속에서 이민자는 인구 성장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통계청이 2021년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공개한 중요 요점 중 하나입니다. 5년 전인 2016년의 캐나다 인구는 3,515만 1,72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2021년에는 5년 전보다 대략 180만 명이 캐나다를 자신의 조국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 중 5분의 4가 2016년부터 캐나다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인구조사 이후 14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가 도착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출산으로 인한 캐나다 인구 자연 증가율은 2016년 0.3%에서 2021년 0.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또한 캐나다의 인구 증가가 대부분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이민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밝혔으며 캐나다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자연 증가로 인한 인구 증가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세계주는 온타리오주, 퀘벡주, BC주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BC주 주민 수가 2021년부터 26% 증가하여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BC주 수석 검시관인 리사라 포인트는 2022년 현재까지 2,224명이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1,782명으로 현재 508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BC주에서는 매일 6.1명의 사람들이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사망했습니다. 보니 헨리 박사와 약물 중독 및 정신건강 장관인 쉴라 말콜스는 BC주가 이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가 매주 의료 시스템에 새로운 서비스와 지원을 추가하고 있지만 BC주는 약물 과다 복용 증가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포인트 수석 검시관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전한 약물 공급을 제안하며 BC주에서 과다 복용과 약물 중독 위기가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6%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고 28%는 정부 지원 주택, 쉼터 및 호텔에서 사망했습니다. 15%는 거리, 차량 및 외딴 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라포인트 수석 검시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71%가 30세 59세 사이였고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습니다. 밴쿠버, 서리, 그리고 빅토리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주의 한 유튜버가 밴프 국립공원에서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30일 서바이벌 챌린지라는 제목의 컨텐츠 업로드 후 불법 어업을 포함해 6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버 그렉 오벤스는 30일 동안 물고기 등을 잡아먹으며 살아남는 챌린지를 주제로
밴프 국립공원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의 영상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행해진 많은 일들이 불법에 해당했다는 점입니다. 오벤스가 받게 된 혐의는 불법 어업, 공원 내 사냥, 공원 내 화기 방류, 불법 방화, 자연물 훼손 또는 파괴를 비롯해 무허가로 드론을 날린 것 등 캐나다 국립공원법을 위반한 혐의 6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오벤스는 오는 2월 9일 캘거리 법정에 출두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에서 오벤스는 버섯을 따고 뗏목을 만들어 생활하며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30일째가 된 날에는 야생 땅다람쥐를 굽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국립공원법은 확인해본 뒤 진행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었나 싶네요. 앞으로 합법적으로 밴쿠버 공원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밤 밴쿠버 공원위원회는 공원에서 음주가 가능한 두 번째 시범 프로젝트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지난해 음주가 허용되었던 22개의 공원 시범 운영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기반으로 올해 시범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 예정입니다. 공원 내 음주는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술을 마시고 있어 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밴쿠버 공원에서 영구적으로 술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2018년 12월부터 공원 내 음주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표지판 개선, 시범 사업장의 추가 모니터링,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공원에 놀이터와 어린이 명소가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람들이 어린이들과 가까이에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규칙과 표지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시범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지정된 음주구역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음주 가능 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지판을 명확히 세워두거나 구역 지정 없이 공원 전체에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재활용 및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BC주 최초의 반려동물 전용 암센터가 생겼습니다. 빅토리아의 새로 지어진 건물 지하엔 두꺼운 벽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방이 생겼습니다. 바로 반려동물만을 위한 방사선 센터입니다. 해당 센터를 지은 곳은 VCA 캐나다 센트럴 빅토리아 베러리네리 하스피럴로 반려동물의 암 치료를 위해 워싱턴이나 캘거리까지 긴 거리를 이동해 가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 새롭게 빅토리아에 짓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방사능을 사용하는 시설이기에 높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며 장비 운용을 위해 이사회 인증을 받은 방사선 종양학자와 같은 전문 인력도 필요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밴쿠버에도 같은 시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만 적절한 공간을 찾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도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선을 통제할 수 있는 금고 같은 두꺼운 벽을 가진 공간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가 넘으며 기계 자체는 25만에서 50만 달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라차니 박사는 10세 이상의 고령의 동물 중 약 50%가 암으로 죽게 된다며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